안녕하세요 멘토님들, 한강TV 크라켄 웹툰입니다. again 강. 강사가 데려가면 펼쳐지는 시강 유니버스. 강시? 강시 말고 강사 되자. 강의는 학생에게, 시강은 멘토바다에서. 성취도가 좋지 않은 우리 아이, 학원을 보내는 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학원 입장에서는 이 받은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는 게 옳을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만약에 그 성취도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의 경우에는 학원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안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게 지금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종류를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얘가 그동안 사실은 그만큼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도가 낮은 아이인지, 아니면 계속 뭔가를 시키고는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얘가 좀 이렇게 태만하고 불성실해서 그래서 점수가 낮은 아이인지에 대한 이런 구분을 우리가 지을 수 있거든요. 고의인가 미필적 고의인가 이런 차이는. 아이가 불성실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잘 신경을 쓰지 않는 타입이다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이제 집단이 같이 학습을 하는 학원이란 공간이 그렇게 크게 효율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 대래 뭐 1대1 과외를 통해서 집중 케어가 가능한 부분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교육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님이 그 초등학생 때까지는 놀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셨다가 중학교에 갔더니 다른 친구들 이미 다 선행을 해서 되게 레벨이 높은데 우리 아이는 아직 그렇게 선행 교육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험을 보면 당연히 처음 듣는 아이니까 떨어져 라고 하는 경우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부족하더라도 뭐 보충을 따로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더 신경 써준다든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레벨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보통 이제 성취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불성실하게 열심히 안 하고 나태하게 공부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학부모님이 그 학원과 정말 밀접하게 상담을 해서 집에서도 같이 관리를 진행해 주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그 뒤로도 뭐 특별하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일단 공부하는 자세가 되어 있냐 안 돼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듣던 얘기예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봤던 아이들 중에서는 크게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고만고만한 머리인데 공부를 안 해서 지금의 성적이야. 핑계죠. 본인이 나태하고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불성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케어하지 않는 경우는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을 학원에서 그럼 케어해 줄 수 있느냐? 일단은 만약에 저희가 이제 레벨이 이렇게 정해진 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되게 못하는 친구가, 뭐 성취가 좀 떨어지는 친구가 같이 들어왔을 때 저희 이제 또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앞으로 열심히 가르쳐 주면,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교육자로서 좀 더 투자를 하고 얘한테 보충도 좀 해주고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주면 얘가 우리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도 그만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10중에 한둘도 안 되는 비율이긴 하지만 그 레벨까지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얘가 성취도가 떨어져요. 보니까 수업에 방해는 안 돼. 그러면 그냥 방치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적으로 옳지는 않죠. 이게 쉽게 얘기하는 학원에 전기세 내러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학원의 경영자가, 마인드 자체가 우리 학원은 정말 실력 있는 학원도 아이들을 이끌어서 이 지역을 정말 다 이렇게 점령할 거야 라는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상태를 사실 놔두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본인이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면 아이를 퇴원을 시켜라. 뭐 효과가 본인이 줄 수도 없는데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이건 학원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학부모님이나 학생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와, 근데 그럴 경우에 학부모님한테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 제일 이제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레벨을 좀 낮추시죠, 어머님.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레벨을 낮추자라는 제안을 들으면
드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원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애가 못해. 근데 수업에 방해까지 되는 애가 있어요. 사실 못하는 친구가 있는 거 뭐 정말 조용하고 얌전한 친구라면 그 레벨의 클래스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한 녀석이 매번 숙제를 안 해와요. 그럼 선생님이 그 반 전체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녀석 숙제 안 해온 걸 지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친구 맨날 지각을 해요. 그럼 지각한 걸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수업 시간에 다른 애들 다 같이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데 한 녀석이 자거나 대답을 안 하거나 좀 이게 방만하게 딴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 이게 신기하게도 되게 열심히 하는 애 한 명을 보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따라서 열심히 해주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런 거보다 안 하는 녀석 하나가 보이면 다들 그 수준까지는 괜찮다라고 다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훌륭하게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벌점을 준다든가 라는 작업을 해서 아이를 이제 퇴원 처리를 하는데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현찰 금액으로 판단하시는 원장님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퇴원시키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극도로. 그냥 데리고 있어라. 애가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데리고 계세요. 라고 하시는 원장님들도 실제로 존재하시거든요. 그게 뭐 지금 잠깐 한두 명의 그 수강료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는 많지만 절대 학원이 더 커지지가 않습니다. 전교에서 1등하는 학생이 어느 학원 다닌대라고 하면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만큼 소문이 안 좋은 친구가 다니는 학원이래라고 하면 알아서 기피하는 문화도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 정도로 뭐 성실하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 학원 입장에서는 지도가 좀 어렵죠. 네, 진짜 부모님이 아이하고 정말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셔서 정말 무서운 개인 가해 선생님을 붙이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우는 사실 사교육의 의미는 없지 않을까. 뭐라고 하죠? 속성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거쳐서 학원 오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 그 말이 맞기도 하고요. 그렇겠죠. 우리는 사교육을 하는 곳이지 전인교육의 현장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우리 아이 학원에 보내는 게 옳은가?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를 학원에서 받았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하는 게 좀 더 옳은 방식일까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